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력 CT, 다른 말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 요소가 무엇이고, 또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 문제 해결 사례고, 이 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 여러분 영화를 다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본 다음에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약 5분 동안 그 영화를 소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영화를 보지 않고도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줄거리도 파악하고 그 영화의 어떤 시사점 이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시키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은 영화를 그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 단락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를 도입, 전개, 결론으로 나누어서 일단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주요한 등장인물 그리고 중요한 스토리에는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라 뭐 배경이라든지 등장인물이 나오는 장소 또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와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도입, 전개, 결론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인 소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 어, 우리는 이제 업무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되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급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일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는 없죠. 차례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 일을 구분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가 있죠. 굉장히 뭐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요즘에는 리스라고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그 지급을 하면서 대여를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을 할 것인가 또는 대여를 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맞을까? 그리고 어떤 자동차를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를 형성하고 또 연비는 얼마이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구입할지 이런 거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맞을지를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이런 부분도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현금 보유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만약 그 일정금의 현금을 내고 나머지를 뭡니까 할부로 한다면은 매월 부담금은 얼마일 것인가? 또는 대여를 할 때, 리스를 할 때 월 부담금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 월 부담금이 나의 수익 규모와 적절히 잘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자동차의 그 보유를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5년인지 10년인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자동차의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이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주차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할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보험은 어느 정도이고, 또 매월 유지비. 유지비는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연료비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또는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한테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인데, 여러분은 이제 정류장에서 버스를 많이 기다리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그 뭡니까 그 전자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버스가 몇 분 안에 도착할지가 다 나오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누군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2009년도에 어느 고등학생이 버스 앱을 만드는데요. 각 노선의 버스 종점에서 몇 번 버스가 언제 출발하고 또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어느 정류장에 도착해 있는지 그런 걸 고려해서 현재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대기를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들죠. 이런 그 사고력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 많은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앱이었었는데, 이 앱이 만들어진 다음에 굉장히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앱들이라든지 앱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인데, 다가오는 선거의 여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선거 여론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죠. 어떤 당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요즘에는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중매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그 서베이 사례를 들어본다거나, 또는 수천 개의 웹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을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 트렌드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선거 여론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일상생활의 사례들이 있죠. 자, 그러면 컴퓨팅 사고력이 과연 뭔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요. 일단 컴퓨팅은 컴퓨터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뭔가 컴퓨터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컴퓨터가 쉽게 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하고, 반면에 컴퓨터는 인간이 쉽게 하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또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주체의 그런 파워나 능력이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개념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계산이라든지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을 잘하죠. 하지만 인간은 계산을 빨리 한다거나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하고 지루해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개나 고양이를 한 번에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딥러닝, 기계학습의 일종인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학습을 해서 구별을 하게 되지만은, 원래는 컴퓨터는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죠. 하지만 사람은 딱 보면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는 요리나 김밥 싸는 거 이런 걸 어려워하죠. 뭐 요즘에는 이제 요리하는 로봇도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인간은 요리나 김밥 싸는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잘하는 능력, 인간이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주면은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다라고 좀 단순히 표현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의 특성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사고력, 휴먼 띵킹과 컴퓨팅 파워가 잘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걸 컴퓨팅 사고력이라 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컴퓨팅 사고력은 거의 모든 분야, 학문 분야나 뭐 우리 사회 분야, 일상생활의 그런 분야에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서 얘를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응용을 하면은 복잡한 문제도 단계적으로 잘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패턴 인식이라든지 문제를 분해한다거나 뭐 알고리즘 이런 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것을 컴퓨팅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되고 그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컴퓨터의 기본 개념과 원리가 밑바탕이 돼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프트 교육에서 이 컴퓨팅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소프트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를 가진 미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컴퓨팅 사고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이 컴퓨팅 사고 CT를 가장 처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텐데 미국의 MIT 대학교의 교수였죠. 시무어 페퍼시라는 이 분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그 로고라든지 또는 레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유명한 그런 교육공학자, 교육심리학자이신데 현재는 지금 세상에 안 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이나 논문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용어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었죠. 자,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 미국의 카네기 멜런이라는 대학교가 있죠. 그 당시에 이 지넷 윙이라는 여자분 이 교수가 그 대학교의 교수였었고 지금은 이제 아닌데 그 교수가 ACM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저널이 있습니다. 논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기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CT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윙 교수는 이 그래서 CT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다양한 논의를 하는데 그 가장 여기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능력이다.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사고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거나 또는 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갖춰야 되는 그런 특정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일반적인 그런 사고 능력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 미국의 IST 기술교육 국제 모임인데 영어로는 이제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임과 그 다음에 CSTA 컴퓨터 과학교사 연합인데 다 미국의 모임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티처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기구인데 그 그 단체에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는 ACM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그 CT의 하위 요소 9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CT의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가 확산이 되고 이런 하위 요소가 CT의 개념을 이렇게
그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과 많은 그 단체에서 CT 하위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스크래치를 만든 MIT 미디어랩. 이분은 이제 MIT 미디어랩에서 그 스크래치를 만드는 수장이죠. 미첼 레즈닉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MIT 미디어랩에서도 CT가 무엇인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영국의 BBC와 같은 그런 그 뭡니까 매체죠. 방송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글이라는 기업 그리고 국내 교육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런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이 컴퓨팅 사고의 개념과 하위 요소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과 미시적 개념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윈 교수는 2006년도와 2011년도 이렇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컴퓨팅 사고력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21세기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편적인 사고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는 그 취급을 합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현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해결책과 관련된 사고 과정이다.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NRC라는 그 기관인데, National Research Council,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가연구위원회 정도가 되겠죠. 이 위원회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범위와 본질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컴퓨터 과학이나 또는 컴퓨터나 정보 소양,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같은 거죠.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과 완벽한 동의어는 아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양적인 생각과도 또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도 조금 뭡니까? 어떤 디지털적인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이더라도 먼저 어떤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라면은 그것도 컴퓨팅 사고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STE와 CSTA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도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하나의 도구죠. 도구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도 CT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상화는 아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모델링하는 이런 작업이죠. 그래서 모델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추상화를 단순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C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사고. 알고리즘은 뭡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절차나 단계적인 순서를 얘기를 하죠. 그런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책을 자동화하는 것. 자동화는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도 CT이고, 그리고 또 식별하고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계나 자원을 조합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 이 부분도 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 일반화시키고 전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CT라고 우리가 아니죠. IST하고 CST에는 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CT를 조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논문에서 얘기한 건데 문제 구조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서 추상화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며 그러한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을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자동화를 얘기합니다.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문제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이다 라고 저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의 미시적인 개념인데 컴퓨팅 사고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미시적인 개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한 다음에 서재에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 있을 때 이 책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죠. 그 고민을 하는 과정도 CT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최적의 경로와 교통수단을 결정을 해야 되죠.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 코엑스를 가고자 하는데 최적의 경로와 교통수단이 무엇이냐.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야 되겠죠. 자신이 시간이 얼마나 있고 또 언제까지 가야 되고 또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할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와 교통수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CT가 발휘가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간고사 성적을 엑셀을 이용하여 처리할 때 그럴 때도 엑셀을 잘 다루는 능력 이런 것도 CT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약도를 그려봐라 그러면은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도 CT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학 교과 시간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주가의 패턴을 발견하거나 특정한 기업의 패턴을 오랫동안 분석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발견을 한 다음에 그 패턴을 인식해서 다음 투자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고력 이런 부분도 이 CT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과학자의 예인데요. 과학자는 이제 많은 가설을 세우고 모델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과학자는 굉장히 목적으로 하고 있죠. 과학적인 현상, 자연현상.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과학자가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컴퓨터 상징을 사용해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거. 이런 사고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 과학자가 컴퓨팅 사고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팅 생물학자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자연 선택과 같이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 현상과 같은 또는 유전자 서열과 같은 이런 아주 방대한 데이터 문제를 모델링할 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컴퓨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바로 CT가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학교에서 학습이나 사고력을 발달할 때도 이러한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무엇을 가르칠 때 수업 활동에서 강력한 도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하는 학습자가 과학, 수학, 사회 현상을 모델링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서 학습과 사고력 발달에 도움을 하는데도 굉장히 CT가 도움이 된다. 수학 시간에 도형의 대칭을 모델링한다. 사회 시간에 모의 투표를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이 컴퓨팅 사고력은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팅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